자, 위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제 예를 갖고 표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즉, 이 갑을 경신, 자, 갑과 을, 경금과 신금을 가지고서 갑과 을, 경금과 신금으로서 언지 이것을 이야기해보면 어떻다? 자, 갑자. 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목이죠. 자, 갑자, 양목야라. 목지, 생기야라. 자, 양을 뭐라 그랬죠? 하늘의 기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다? 이거는 기라고 그랬어요. 기. 생기다. 자, 을자. 을자라고 하는 것은 을목은 뭐죠? 음의 목이죠. 음의 목. 이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질이라고 그랬죠. 음목야라. 그리고 목지, 형질야라. 뭐다? 이거는 질이다. 경자. 경금은 양금이다. 경금은 양의 금이죠. 양의 금이고 역시 이것도 기겠죠. 양이니까. 천간의 양의 기고요. 자, 그러면은 양금야라. 추천 가을 하늘에 숙살지기야라. 자, 이거는 그 기운인데 뭐다? 이거는 숙살지기라고 했어요. 숙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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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살은 뭐죠? 근데 낙엽이 파릇파릇한 낙엽을 어떻게 해요? 서리가 안 내려가지고 싹 말려서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나서 떨어뜨려버리죠. 물론 우리가 보면은 죽인다고 보지만 그 낙엽에 있던 물을 어떻게 해요? 다 뿌리로 내려보내요. 왜 내려보내죠?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물이 남아있으면 겨울에 얼어버리잖아. 나무 가지라든가 나뭇잎이 다 얼어서 조직이 파괴되기 때문에 물을 다 내려보내죠. 얼지 않게 하려고. 이제 어떤 식물들의 자기 생존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이 낙엽이 다 떨어지고 하면은 그게 숙살지권이 발동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신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금이죠. 음의 금이고 인간 오금 지질이라. 이거는 질이죠. 자, 신금은 뭐라고 했죠? 제가 가공돼 있다고 그랬어요. 가공돼 있다. 경금보다 가공되지 않는 원석이다. 원래 그 광물질이라 보면 이 신금은 다듬어졌다. 그러니까 가공됐기 때문에 보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금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금. 그러니까 이미 만들었으니까 뭐가 있어요? 칼도 될 수 있고 도끼도 될 수 있고 보석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신금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공된 금이다. 이렇게 두 개를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을 보시면 오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금속 세공에 쓰이는 5가지 재료로 금, 은, 구리, 주석, 아연 등을 말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금이. 자. 혹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남겨두겠습니다. 자. 다 지워버렸네요. 자, 어쩔 수 없죠. 자, 목지생기. 목의 생기. 목의 생기는 기어, 목의, 이건 뭐죠? 붙일기자죠. 붙일기자인데, 의탁하다. 의지하다. 그 말이죠. 의탁. 이렇게. 목의 생기는 목에 의탁하여. 그 말이죠. 이 행어 천. 어는 어디에서? 하늘에서 운행한다. 그 말이죠. 돌아다닌다. 그 말이죠. 유행한다. 운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컨대 운행한다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뭐다? 유행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유행한다. 운행한다. 유행한다. 하늘에서 기는 어떻게 된다? 기는 가만히 있지 않고 하늘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그러므로 봉추천. 가을 하늘에서 뭘 만나요? 숙살지기. 그 숙살의 기운을 만난다. 만날 봉자죠? 숙살지기 뭐예요? 싼 기운이죠. 싼 기운. 즉, 자, 그러므로 숙살지기 기운을 만나게 되면 뭐다? 자, 이거는 녹일 새예요. 새하다, 사라지다. 극이 새하여서 극을 받아서 여기는 거의태죠. 거의태 다할진. 거의 다한다. 뭐야? 거의 그냥 끊어진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해석을
자, 가을 하늘에 숙살지기를 만나게 되면, 아까 숙살지기 뭐라서 경금이라고 했죠? 만나게 되면 극을 당하여, 자, 극을 당하여 거의 진멸 상태가 되지만, 그렇죠? 만나게 되면 이 쇠약해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극을 당하여 거의 다하게 되고, 이렇게 해석도 되고, 쇠약해지고 극상되어서 거의 다하게 되나,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고, 뭐 뜻은 비슷해요. 어쨌든 그렇게 극을 받아서 숙살지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칼날을 맞으면 거의 죽게 되죠. 그래서 쇠약해지면서 극을 받아서 거의 다 힘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다 에너지를 써버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금철, 글로 만든 철은 칼도자 도끼부자죠. 칼과 도끼. 이건 뭐겠어요? 다듬어진 거겠죠. 이거는 뭐죠? 신금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낸 금. 그래서 금철 도부. 그러면 금의 쇠로서 만든 칼이나 도끼. 자, 숙살지기는 뭐죠? 하늘의 기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금의 기운이니까 뭐 이거는 경금이었어요. 숙살지기는 양의 기운으로서 기를 말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음의 기운은 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쇠 같은 경우는 뭐다? 신금 같은 경우는 인간이 만들어낸 5가지의 그런 금속을 말한다. 그래서 어쨌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칼도 인간이 만들어냈죠. 도끼도 만들어내고 뭘로? 경금을 녹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금은 반불능상, 오히려 상하지 않는다. 상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을에 서리가 내려서 나뭇잎들 다 떨어뜨리고 내려버리고 그러면 이게 숙살지근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죠? 거의 나무들이 거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현상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신금은 뭐죠? 오히려 이런 것에 영향을 안 받죠. 그렇죠? 오히려 상하지 않을 수 있다. 자, 목의 형질. 목의 형질은 뭐죠? 을목이죠. 그렇죠? 목의 형질은 우, 금, 철, 도부. 그 뭐예요? 이거는 신금이죠. 그러면은 을목한테는 신금이 무서워요. 그렇죠? 같은 음이잖아요. 뭐죠? 이거는 편관이에요. 금금목이잖아요. 칠살이죠. 칠살. 만약에 경금이면 뭐죠? 이거는 양이죠. 을경합을하잖아. 이거는 뭐죠? 정관이죠. 이거는 정관이고 이거는 칠살이 되는 거죠. 안 좋습니다. 을목한테는 을목한테는 제일 안 좋은 게 신금이에요. 날카로운 면도칼로 나뭇잎을 싹둑 잘라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을목한테는 아프겠어요. 그쵸? 차라리 서리가 내려가지고 서서히 말려 죽을지언정 이 면도칼이에서 난도질 당하고 싶지는 않겠죠. 을목 입장에서는. 근데 신금이 간목을 벨 수 있어요? 못 베겠죠. 작은 칼로 큰 나무를 자를 수가 없는 것처럼. 근데 그 대신 큰 나무는 누구한테 당해요? 경금한테 당하겠죠. 그래서 간목, 큰 나무는 경금한테는 여지없이 깨지겠죠. 근데 신금한테는 깨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관이 되고 이거는 편관이 되죠. 서로 음양이 다르죠.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목지 형질은 을목이고 금철 도부는 신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런즉 참벌 무여. 참이에요. 벨참 칠벌이죠. 참하고 배고 배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여 여유가 없어요. 나머지가 없어요. 가차없이 비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다만 왜 밖에다가 뭐죠? 이거는 청소할 때 소자죠. 소락 청소해서 쓸어버린다 말이죠. 쓸어버린다. 그리고 떨어뜨리고 낙엽 그 나뭇잎들을 떨어뜨려서 그냥 쓸어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그게 이제 숙살직권이죠. 나뭇잎을 떨어뜨려서 쓸어버리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근저 뿌리 밑에는 어때요? 오히려 뭐다? 굳어 있어요. 튼튼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뭇잎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끝에 나뭇잎 있을 때 우리가 겨울철 되면 어때요? 이거 단풍 들면서 싹 나뭇잎을 떨어뜨리죠. 이게 뭐다? 가을철 되면서 숙살직권이 발동해서 나뭇잎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물은 쭉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밑에 가서 저장돼 있죠. 이건 뭐야? 다음 봄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숙살직권에 의해서 이미 낙엽 나뭇잎이 떨어져서 다 쓸려버리는 그런 형국일지라도 이 뿌리 밑은 오히려 어떠다? 튼튼하다는 거죠. 더 단단하다. 차, 소위 이것이 바로 뭐다? 갑이 경귀살. 갑목은 경금을 살로 삼고, 그렇죠? 갑목은 경금으로서 살을 삼고, 신금으로서 관을 삼는다. 그 말이죠.
그렇죠? 간목에게 있어서 경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간목은 큰 나무예요. 도끼예요. 경금은 도끼. 그러니까 도끼로 큰 나무 베고 벌목하고 잘라버리고 장작을 패버릴 수 있죠. 그래서 같은 양이죠. 그래서 이게 칠살이기 때문에 무서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금은 음이죠. 그런데 신금은 부드러운 쇠예요. 여기 간목에 비하면. 그래서 이거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이 되고 이거는 칠살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또 반대로 자 을목한테는 을목 반시 을목은 반대다 그 말이죠. 자 경금은 뭐가 되죠? 경금은 도끼예요. 도끼가 와서 딱 봤더니 을목은 뭐예요? 새싹이에요. 그 새싹을 자르기 위해서 큰 도끼를 쓸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럴 경우는 오히려 이 큰 등치 큰 경금이 아리따운 꽃 을목에게 빠져 있죠. 그래서 옆에 말씀드렸다시피 병화가 신금에게 빠져 있고 간목이 기토에게 빠져 있고 임수가 정화에게 빠져 있는 것처럼 또는 무토가 개수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다 이쪽은 덩치 큰 남성이고 이쪽은 아리따운 여리여리한 여인들이죠. 그러니까 빠져서 그러니까 뭐 이게 정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은 정관이 되고 자, 신금은 무서워한다 그랬죠. 굉장히 날카로우니까 신금보다 칠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금은 면도칼이기 때문에 면도칼 새싹을 싹둑싹둑 자르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되기 때문에 칠살 작용하고 관은 경금은 굉장히 정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건 아마 명리학 개론을 제가 찍어놓은 거 보시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이 정도는 다 명리학 좀 하신 분들 다 이해되실 거고. 자, 또 병정과 경신로서 이것을 말해본다고 하면 자, 공간이 없는데요. 자, 공간을 좀 만들어 볼까요? 자, 병화는 뭐죠? 병화는 플러스 화예요. 양의 화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태양이라고 하죠. 태양. 대표적으로. 자, 융화직이하라. 녹여가지고 화예요. 특히 병화는 뭐죠? 만물을 생장시키는, 생육시키는 힘이 있죠. 만물을 비춰주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우주, 태양계,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명체가 죽겠죠. 그래서 모든 이 병자는 양화고 융화직이다. 융합시키고 녹여서 화합시키는 그런 기운이 있다. 정화는 음해화죠. 정화는 음해화. 음해화다. 촛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터는 인조불 또는 뭐가 있어요? 태양 말고 우주 뭐가 있어요? 별, 달, 별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자는 음화야라. 섭신이죠. 섭신. 집신이에요. 집신. 그러니까 불을 태워서 전해지는 거예요. 섭신지화. 이거는 뭐다? 이거는 그냥 정화로 보면 돼요. 사람이 만든 불이잖아요. 자, 태양은 사람이 만들고 못 만들어요. 못 만들죠. 그냥 태양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 없는 인조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병화는 태양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고 사람이 만든 인조불, 전기불, 형광 등 다 뭐예요? 이거는 정화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전지화라는 것을 그냥 볏집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장작에다가 이거를 불을 댕기는 거죠. 여기 보면 신전이 이 말이에요. 신전이 불길이 장작에서 장작으로 계속 전해다는데 이 신자가 섭신이잖아. 섭신. 와신상담 있죠. 아마 이 와신상담할 때 신자가 이 신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신상담 뭐예요? 그 섭 위에서 복수를 꿈꾸면서 불편하게 자는 거죠. 어쨌든 이 신전지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볏집에다 불을 지펴가지고 장작불로 이렇게 불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키우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인조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사람이 만든 인조불. 그러니까 정화가 되겠죠.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천. 가을 하늘의 쑥살지기. 쑥살지기가 봉양화를 만났어요. 양화가 뭐죠? 태양이죠. 자, 쑥살지기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경금이죠. 기운을 의미하니까 자, 경금이 자, 병화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같은 양이죠. 어떻게 해요? 같은 양은 어떻게 된다? 서로 밀어낸다. 서로 싸운다. 그래서 병화가 화급금 해버리죠.
병화가 경금을 눌러버리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봉양화. 양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병화겠죠. 자, 이 병화를 만나게 되면 극을 해서 화극금을 해서 극을 해서 제거해버려요. 화극금을 하니까. 그런데 이 인간지금은 뭐죠? 인간지금은 사람이 만든 금이니까 뭐예요? 다듬어진 금이죠. 뭐예요? 신금이죠. 자, 그러면 여기 신금은 어떻게 해요? 병화와 합을 하면 뭐죠? 병신합수를 하죠. 좋아하죠. 그렇죠? 불의 양화는 뭐죠? 병화죠. 병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좋아하잖아요. 합을 하니까. 그렇죠? 아리따운 여인이 태양을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차경, 이 차경은, 이 경금은 병화로서 살을 삼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그 다음에 마저 하고요. 이 신으로서 뭐다? 신금은 병화로서 뭘 삼는다? 관을 삼는다. 그렇죠? 자, 신금에게 병화는 관이에요. 그 다음에 경금에게 병화는 뭐죠? 칠살이에요. 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경금은 병화로서 칠살을 삼고 신금은 병화로서 관을 삼는다. 다 이해되시죠?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봐도 지금 중국 책 원전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차경 이병이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는 거는 문맥상 맞지 않아서 다르게 써야 되지 않냐라고 제시하는 분이 있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무릉판, 그러니까 어떤 그 서적에 보면은 차경, 이병, 이살, 제가 갖고 있는 중국 원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나 앞뒤 문장을 전체와의 대꾸 관계로 보아서 차, 소이, 경, 이, 병이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소이면은 뭐뭐한 까닭이다 그 말이죠. 뭐뭐한 까닭이다. 이것은 까닭이다. 뭐죠? 경금이 병화로서 칠사를 삼는 까닭이다. 그런데 굳이 이런 말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까닭이란 말이 없어도 되죠. 경금은 차경, 위병, 위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책 원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경금은 병화로서 살을 삼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다 소위를 넣으면 이것은 경금이 병화로서 살을 삼는 까닭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 소위란 말을 넣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또 동일하죠?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뜻은 마찬가지 큰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 정도 보고요. 자, 인간 금철지질. 인간이 만든 금은 뭐죠? 신금이에요. 신금. 인간 금철지질. 자, 지질이죠. 봉신전지화. 뭐죠? 이거는 정화죠. 싫어합니다. 신금은 뭐죠?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정화는 뭐라고 했죠? 용광로라고 그랬어요. 자, 보석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미 다듬어진 보석을 뭐하러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요? 그건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뭐요? 서서 화한다. 이 설립자잖아요. 그런데 즉시, 곧바로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간 금철지질, 인간이 만든 금철의 그 질, 즉 신금은 신전지화, 즉 정화를 만나게 되면 바로 화해버린다. 녹여버리잖아요. 바로 정화 속에 들어가면 이 숙살지기는 뭐죠? 경금이죠. 경금은 불의 신전지화, 불에 두려워하잖아요. 신전지화가 뭐죠? 정화요. 왜 두려워하지 않죠? 경금은 뭐냐면 원석이에요. 원석이 값어치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재련돼야 되죠. 재련되려면 어떻게 돼요?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경금은 정화를 만나면 재련돼서 차가 쓸모있게 되는 거죠. 근데 신금은 이미 다 다듬어 놓은 멋지게 만들어 놓은 보석인데 정화를 만나서 다시 용광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없어져 버리죠. 그럼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요 말이 다 이해되실 거고, 소위 그러한 까닭이다. 이것이 그러한 바이다. 이 소위를 했고요. 신금이 정화로서 살을 잡는 까닭이고, 경금이 정화로서 관을 잡는 관을 삼는 까닭이다 그 말이죠. 아까 그 앞에 요 말 때문에
교체된다고 하는 건데 아무쪼록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즉 차이추 이렇게 추론해를 보면 이렇게 유추해 본다고 하면 여자 나머지의 상극도 가지 알 수가 있다. 나머지 것도 이렇게 해서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보통 이게 많이 쓰는 말이죠. 자, 짧으니까 설하고 병조를 같이 하겠습니다. 자, 차론 관살지 대개 여기 이 논의가 뭐다? 관살의 대개 뭐죠? 대략적으로 개론적으로 대략적으로 이것을 논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을이 목지 형질 을목은 형질이 되죠. 신이 인간 오금지질. 자, 신금 뭐죠? 칠살이에요. 신금 뭐죠? 인간이 만든 금속의 질이고, 그리고 정이 섭신지와 정화는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불이에요. 사야, 흡사, 미진합. 미진합은 뭐죠? 실제로, 온전히 끝까지 합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뭐뭐처럼 보인다. 자, 십간, 즉 오행. 십간은 곧 오행이 되므로 모두 천행지기하라. 하늘에 유행하는 기가 된다. 나아갈 그죠? 곧 뭐다? 기이 분음양이라. 뭐죠? 기가 음양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어찌기 유형질 가은. 어찌 형질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기에 따른 음양을 나눈 것으로 어찌 형질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 비유하여 예를 들면 그 말이죠. 비유하여 가령 예를 들면 남녀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인지음양야라. 남녀는 뭐죠? 사람의 음과 양이죠.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죠. 이 남자 중에는 있다. 양간급조. 양강은 뭐예요? 굉장히 강하죠. 강하고 급할 급자, 조자는 말을 조자. 굉장히 성급하고. 그러니까 뭐죠? 삼국지로 말하면 누굴까요? 그 장비처럼 굉장히 강하고 급하고 이 조자도 건조할 조자인데 말을 조자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급한 거예요. 불같은 사람. 강하면서도 불같은 사람. 장비처럼. 그래서 남자 중에는 양강급조. 그래서 강하고 성격도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있어요. 뭐다? 음침. 자, 음은 그늘음자, 잠길침자예요. 그래서 음침은 중국말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음침하다, 어둠침침하다, 어둡다, 침울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양강에 비해서 이제 반대는 표현은 꼭 아닌데 어쨌든 기운이 다운되는 사람이 있죠. 그냥 기운도 없어 보이고 그런 사람 있고 유나는 그냥 부드러울 유자에 나자도 나약할, 연약할 그런 의미예요. 나자를 보시면 나약할 나약할 나예요. 그래서 유나가 뭐다?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중국말로도. 그래서 굉장히 기운이 다운되어 있고 침울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연약한 사람도 있다. 남자 중에도 그렇다는 거죠. 여지 중 여견. 여자 중에도 마찬가지죠. 여자 중에서도 여성스럽고 다소곳하고 이런 여성도 있고 성질이 뭐야? 남자처럼 굉장히 활달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성질 부동. 성질이 같지 않다. 여자들 중에도 성질이 다 같지 않다는 거죠. 비지사. 비유한 말을 취하여 그 말이죠. 비유한 말을 취하여 좀 비유한 말을 받아들여서 학자들은 공부하는 사람 명략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집착 절대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입견을 가지고 절대 한 가지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행의기. 오행은 마땅한 바도 있고 끓이는 바도 있어요. 자, 의는 마땅할 의죠. 기는 끓일 기자. 그래서 오행은 마땅한 바도 있고 끓여야 하는 바도 있다. 그래서 전 오로지 제 있다. 어디에? 배합. 음과 양을 어떻게 배합하냐에 따라서 잘 배합되어 있으면 좋은 거고 잘 배합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된다? 끓여야 하는 바가 된다는 거죠. 배합에 전적으로 있다.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 말이죠. 사시지의기. 사시에 마땅한 바와 끓여야 하는 바는 그러한 바는 또 뭐다? 각부동. 역시 각각 같지 않다. 다르다는 거죠. 사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거에 따라서도 각각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무성할 자, 이자. 자, 이에, 그 말이죠. 이에, 록. 이거 뭐죠? 기록할 록이죠. 이에 기록하는데 각각의 가는 대가들이겠죠. 각각의 대가들이, 오행생극의 의기. 오행생극에 마땅한 바와 깊이 하는 바, 끓여야 하는 바를 후, 다음에, 아래에 논의한다. 그 말이죠. 이에 각 대가들이 논의한 오행생극에 마땅한 바와 끓여야 하는 바를 요 후에, 밑에다가 기록하겠다. 그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 사시에 마땅한 바와 끓여야 하는 바도 또한 각각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러함으로 또 이에 따라서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기록한다? 각각의 명리학의 대가들이 오행생극에 마땅한 바와 끓여한 바를 논한 바를 후에 다음에 기술하겠다 그 말이죠. 다음에 기록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오행의 의기라든가 사시의 의기, 오행의 의기, 사시의 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겠죠. 각 대가들이 누굴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아마 밑에서는 공통보감에 있는 그 오행의 생극제와 오행의 희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의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겠어요? 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의가 뭐예요?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건 뭐예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마땅한 건 희가 되고 기는 똑같이 싫은 거고.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 각 오행의 좋고 나쁨이 돼서 기록을 하겠다. 그래서 밑에 이제 추가됩니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